저 표정이.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수군 아트 공방이라는 양구에 있는 한 그 나무 공방에 나와 있습니다. 나무 공방에 나온 이유는 여러분들에게 나무를 사용해서 스스로 어떤 물건들을 만들어 볼 수 있는 기술을 좀 가르쳐 드리기 위한 것입니다. 이 기술은 제가 가르쳐 드리는 게 아니라 옆에 계신 이 선생님이 가르쳐 드릴 건데요. 귀촌을 하시거나 귀농을 하셨을 때 스스로 내 손으로 뭔가를 만든다는 그런 과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슈퍼에서 혹은 백화점에서 무엇인가 사다 나르는 그런 생활을 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뭐든지 내 손으로 만들게 됩니다. 실제 여러분들이 스스로 뭔가를 많이 만들어 보시면 그게 얼마나 즐거운 일인지 점차 아시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야기는 짧게 줄이고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나무를 이용해서 간단한 가구를 만드는 기술을 이제 초보적인 목공 기술인데요. 우리가 훌륭하신 선생님이 계시니까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고 저는 이제 물러가겠습니다. 이 선생님은 양구에서 13년간 이제 많은 교육생들에게 이제 나무 공예 기술을 가르쳐 오신 그런 작가이십니다. 뒤에 보이는 여러 가지 아기자기한 물건들 다 보이시죠? 이 물건들 다 여기 이제 옆에 계신 선생님이 만든 건데 앞으로 여러분들은 이런 물건들도 만들 수 있는 그런 기술을 시리즈화해서 제가 다 보여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작가 선생님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재경 선생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양구 공예공방에서 생활공예가로 활동하고 있는 김재경이라고 합니다. 네. 오늘 소개해 주신 바와 마찬가지로 요즘에는 내 손으로 뚝딱 하는 DIY가 트렌드이고 이미 생활에서 그렇게 많이들 하시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특히 여자분들이 더 인테리어에 관심도 많으시고 또 집안일을 꾸리시거나 뭐 인테리어 활동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이런 DIY 개념의 이런 활동들을 많이 하실 거예요. 그래서 인터넷이나 여러 가지 매체 뭐 재료가 다 또 준비되어 있는 게 많아서 하지만 또 전혀 경험이 없으시면 재료가 다 준비되어 있다고 해도 갖고 와서 아주 간단한 거지만 기초를 모르면 또 실수가 많고 그 다음에 흥미를 잃어가는 그런 분들이 또다시 오고 이제 이런 게 계속 순환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런 좋은 기회를 주셔서 저도 뭐 간단하지만 기초적인 작업을 꼼꼼히 해가면서 차근차근 배워가는 그런 시간이 되도록 해보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에 만들 거는 누구나 활용이 좋고 선물을 받아도 제일 좋아하고요. 인기가 항상 많은 나무 쟁반을 만들어 보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두 가지를 보여드릴 건데요. 이렇게 심플하게 민자 쟁반이 있고 또 이렇게 손잡이 부분에 원형을 딴 이렇게 원형 트레이 이런 거를 만들어 보려고 준비했는데요. 만드는 과정은 뭐 디자인이 좀 달라도 똑같은 과정이에요. 그래서 다만 이제 오늘 스테인 작업, 페인팅 작업을 하는 거와 또 바니쉬 작업을 하는 거 그렇게 두 가지를 설명을 드릴 거라서요. 조립은 그냥 심플한 디자인으로 조립을 하는 걸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초 재료는 오늘 쓰는 나무는 쟁반이다 보니까 저는 주로 삼나무를 굉장히 많이 쓰긴 하는데요. 좀 트레이다 보니까 좀 간단하지만 가볍고 튼튼하고 견고해야 하는 점을 고려해서 오늘 그 레드파인이라는 소나무 종류로 준비를 해봤어요. 이 소나무 종류는 색깔이 좀 비교적 하얗고 좀 굉장히 단단한 좋은 나무예요. 그래서 페인팅을 굳이 안 하시고 그냥 마감재 바니쉬를 발라도 굉장히 이쁘게 나오는 그런 나무를 준비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작업하실 준비 재료는 쟁반으로 만들 나무 재료가 준비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기본 사포는 뭐 철물점에 가서 구입을 하셔도 되고요. 보통 320방 정도로 사용하시면 저는 사포를 선사포하고 후사포 두 번을 사용하는데 320방 정도면은 충분히 두 가지 용도로 다 쓰실 수 있는 요 320방 사포입니다. 사포는 천사포하고 이렇게 종이사포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쓰시는 거는 뭐 개인의 취향입니다. 천사포는 좀 비교적 오래 쓰는 그런 좋은 점은 있기는 합니다. 그다음에 사포, 그 다음에 페인팅이나 바니쉬를 발라줄 요게 이제 오늘 이제 보여드릴 컬러를 두 가지가 있는데요. 요거는 월넛 종류이고
요거는 오크색 나무 색깔이 똑같아서 이름이 오크인 오크색상입니다. 이따가 이 오크색을 발라볼 건데요. 오크색상이나 다른 원하는 페인팅, 그리고 마감재로 쓰는 요 바니쉬, 그리고 본드, 나무에는 꼭 반드시 본드를 발라주셔야 완성도도 높고요. 튼튼하게 오래 쓰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목공 본드이고요. 그다음에 못과 망치, 벤치입니다. 그래서 못은 지금 오늘 사용하는 나무의 두께가 1.2cm이기 때문에 지금 저는 25mm짜리 못을 준비했습니다. 25나 28 정도가 적합한 것 같아요. 그리고 망치 이렇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준비물을 가지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나무의 첫 번째 작업은 잘 아시겠지만 사포입니다. 사포는 그 나무 결을 깔끔하게 정리도 해주고 또 가시라든가 이런 이물질에 의해서 손이 다치는 걸 막아주기 때문에 아무리 매끄럽게 나온 나무이어도 사포를 한번 해주시는 게 굉장히 나중에 페인팅에도 좋고요. 결과물이 굉장히 좋게 나와요. 그래서 기본 사포를 해주시는 걸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포는 여기 이렇게 준비된 사포를 반으로 접으시는 게 편하더라고요. 반으로 접으시고 여기 접은 부분을 손으로 잡으시는 게 굉장히 편해요. 반대로 이렇게 잡고 이렇게 하시다 보면은 움직이고 쓸리고 하는 그런 불편함이 있으니까 이렇게 반으로 접으시고 두 겹이 되는 부분을 손으로 이렇게 잡고 면을 이용해서 나무의 결이 이렇게 보시면 나무의 결이 있거든요. 결 방향으로 이렇게 밀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포는 정말 많이 할수록 정말 좋은 점이 사포이긴 하지만요. 또 후사포도 있기 때문에 매끄러운 나무로 나와서 기본 사포만 이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기본 사포를 다른 부자재도 다 기본 사포를 해주시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원 모양이 따여져 있는 경우에는 이 나무의 성질이 있어서요. 제가 아무리 이쁘게 따려고 노력을 해도 한쪽은 조금 좀 매끄럽지 않은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은 결을 이용해서 이렇게 밀어주시고요. 이 원이 되는 부분이 내 손가락이 닿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이렇게 적당하게 이용을 하셔서 이렇게 갈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개인적 취향이라서 여기 저희가 이렇게 조립이 되는 부분이 이렇게 돼 있는데 너무 선이 각지는 게 싫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또 이런 각을 많이 이렇게 갈아주시면 자연스럽고 부드럽고 앤틱한 그런 느낌이 납니다. 그래서 사포는 이런 거는 개인적 취향에 맞게 적당히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색깔을 이렇게 놓으시고 싶으시면 그 다음에 하실 게 이 페인팅이고요. 그리고 저는 이 페인팅은 살짝만 제가 이제 보여드리고 끝내는 걸로 갈 거고요. 그래서 오늘 이런 나무 쟁반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레드파인이라는 소나무 자체가 굉장히 깨끗하고 이뻐요. 그래서 이 나무 스타일로 그냥 가고 싶으실 때, 그럴 때 이 바니쉬를 발라주시면 이 바니쉬는 마감재예요. 마감재인데 나무의 그 성질을 그대로 보존해주고 또 이 쟁반은 물에 노출이 많은 제품이다 보니까 바니쉬 작업을 꼭 필수로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오셨을 때 늘 헷갈리는 게 페인트는 뭐고 스테인은 뭐고 바니쉬는 뭔지 그런 게 많이 헷갈리시는데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리면 페인팅이라는 거는 차라든가 우리 살고 있는 집의 지붕이라든가 그래서 어떤 도료가 입혀지는 거예요. 겉에 도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재료가 무엇인지 잘 모르게 완전 도색이 되는 거를 페인팅 작업이라고 하고, 제가 즐겨 쓰는 이 스테인이라는 거는 아무리 진하게 칠해도 나무 결이 그대로 살려지는, 흡수가 되는 염색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어떤 거든 본인의 취향에 맞게 사용을 하시면 되고, 요 바니쉬는 나무에 그대로 색을 안 칠하든 이렇게 원하는 색깔을 칠하셨든 마지막에 이 작업은 꼭 해주시는 게 만든 요 나무 색깔을 그대로 유지하고 깨끗하게 가는 그런 마감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특히 쟁반같이
주방에서 쓰거나 물에 노출이 많은 그런 제품에는 이 바니쉬를 많이 여러 번 발라주시면은 훨씬 더 오래 가고, 또 이제 쟁반 사용 시 물을 엎드렸다던가 커피가 쏟아졌던가 할 때 이 바니쉬를 여러 번 해줬을 때는 이 나무에 흡수가 되지 않고 깨끗하게 제거가 되거든요. 그래서 어떤 페인팅을 쓰시든 스테인을 쓰시든 이 마감제는 특히 주방에서 사용하는 쟁반이나 이런 용품들은 바니쉬를 꼭 써주시는 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페인팅 하는 걸 먼저 한번 보여드리고요. 바니쉬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하시는 페인트나 색깔이 있으시면 준비를 해주시면 되는데요. 요 스테인 같은 경우에는 이런 스펀지로 밀어서 작업하시는 게 가장 나무의 결을 이용하고 이쁘게 흡수되는 방법이고요. 일반 페인트는 붓을 사용하시거나 이런 방법이 더 좋습니다. 요 스테인 종류는 스펀지가 최고 깨끗하게 잘 먹히고요. 좋은 작업이 되더라고요. 장갑을 이렇게 끼시고, 사실 장갑을 끼면 손에는 깨끗하긴 하지만 이 장갑에서 만져지는 또 자국이 자꾸 남아서 불편할 수 있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장갑은 잘 안 쓰지만, 또 일반 초보자분들은 또 장갑을 또 쓰시는 거를 권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작업 하실 때는 조금만 묻히셔서 아까 사포해 놓은 나무에다가 역시 결 방향대로 이렇게 칠한다기보다 문질러 주셔야 돼요. 이렇게 한 번씩만 쫙 이렇게 밀어주시면 이제 깨끗하게 이렇게 자연스럽게 흡수가 됩니다. 이렇게 진하게 여러 번 굳이 하실 필요는 없지만 농도는 본인의 취향에 맞게 이제 사용하시면 되고요. 저는 특히 이 색은 자연스러운 게 이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한 번 정도만 이렇게 밀어줍니다. 시간이 많은 시간을 갖고 작업을 혹시 하시게 될 때는 계속 한번 문질러 줘 보세요. 정말 다르거든요. 두 번, 세 번 문지른 거와 또 한 번 문지른 거하고는 완성도가 다를 수가 있어요. 이렇게 칠해 보시면은 어떻게 문지르는 게 색깔이 이쁘게 나오는지를 아마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이런 스테인 작업은 이렇게 간결하게 하시면 바로 건조도 되고요. 이렇게 잘 마르게 놔두신 다음에, 마른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바니쉬 작업을 이제 하라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얘가 이제 마르신 다음에는 이건 한 5분 정도 그렇게 두면 충분히 잘 마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스테인 작업을 하시면 되는데, 스테인 작업을 하실 때는 혹시 이렇게 페인팅 작업이 끝났으면 이런 스펀지나 이런 장갑은 건조를 한 다음에 쓰시거나 다른 걸로 바꿔주시는 게 좋아요. 저는 간단하게 금방 마르게 페인팅을 했기 때문에 장갑은 안 바꾸고 그냥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아까 말씀드린 마감제로 사용하는 이런 스테인 작업인데요. 요거는 스테인을 제가 다 칠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은 나무 색깔 그대로 유지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이제 이 스테인을, 이 바니쉬를 바로 바르시는 거예요. 요것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페인팅이 끝났지만 우리가 물에 노출이 많은 쟁반이기 때문에 바니쉬 작업을 다 해놨습니다. 그래서 바니쉬도 마찬가지고요. 바니쉬는 정말 간단한 작업으로 좋은 효과를 나타내는 작업인데요. 얘도 마찬가지로 살짝 바르신 다음에 결 방향대로 한 번만 밀어주시면 됩니다. 이게 이제 칠했는지 안 칠했는지 구분이 안 가셔서 여러 번 덧발라 주시기도 하는데요. 그래도 무늬가 조금 더 살아나네요. 네. 바니쉬도 역시 많이 발라서 나쁠 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제 시간이 많으실 때는 좋은 방법은 바니쉬를 발라서 건조시키고 사포를 한번 하고 또다시 바니쉬를 바르고 또 사포 한번 하고 이런 작업을 한 4번 이상을 하신다고 하면 쟁반에 이제 아이들이 물을 흘려도 흡수가 되지 않고 그대로 깨끗하게 정리를 할 수가 있어서 이 바니쉬 작업은 특히 오늘 쟁반 같은 경우에는 필수로 이렇게 잘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니쉬 작업이 지금 건조가 다 됐습니다. 아까 저희가 선사포로 나무의 결을 정리를 했지만 또 이 나무라는 성질은 뭔가 수분이 들어가면 다시 들어오르는 현상이 벌어져서
아까 매끄럽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거칠거칠한 느낌이 이렇게 나게 되거든요. 사실은 이 바니쉬 작업을 한 다음에 꼭 사포를 안 해도 상관이 없고 아마 거의 다른 곳에서는 이걸로 그냥 마감으로 끝내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제가 이제 오래 해보다 보니까 이 약간 느낌이 거칠거칠한 느낌이 꼭 뭐 나쁜 건 아니지만 뭐 결국은 겉에 잔여물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어느 날 살짝 해봤더니 엄청나게 기분이 좋아지는 효과가 발생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제가 바니쉬를 작업한 다음에 항상 그 느낌을 같이 공유하긴 하는데요. 다 마른 상태에서 다시 한번 뭘 제가 후사포라고 이제 말을 하는데 결 방향대로 살짝만 밀어주시면 이거는 그러면 뭐 좋은 성분의 바니쉬가 없어지는 거 아니냐고 생각하시는데 그렇진 않고요. 이미 바니쉬의 그 성분은 나무 속에 침투되어 있기 때문에 제 역할을 다 해주는 거기 때문에 염려 안 하셔도 되고요. 너무너무 매끄럽고 기분이 굉장히 좋아집니다. 여러분 이제 조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조립에는 나무의 조립에 가장 중요한 이 본드가 필요하고요. 목공 본드가 필요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2.8, 28mm 내지는 25mm도 괜찮고요. 저는 오늘 28mm가 없어서 25mm를 준비했습니다. 25mm 못과 기본 흔하게 아무나 사용하실 수 있는 기본 망치와 혹시 모를 벤치를 준비했습니다. 요거는 사실은 못 빼는 용도는 아닌데 이게 너무너무 못 빼기가 제가 사용해보니까 너무 좋아서 못 빼는 용도로 쓰고 있는데요. 나무의 흉터가 좀 안 가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 원을 이용해서 굴려주시면 못도 잘 빠지고 흉터가 없이 그래서 저는 이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얘는 이제 조립을 하실 때는 이런 간단한 쟁반이든 또 이런 큰 뭐 가구이든 항상 가조립을 먼저 해보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가조립은 예를 들어서 이 오늘 만드는 쟁반도 굉장히 간편한 거지만 가조립을 해보면 어떤 순서로 조립을 해야지 내가 편하고 실수가 없는지 어떤 걸 먼저 해야 되는지를 알 수가 있어서 가조립을 먼저 이렇게 해봅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조립할 형태의 쟁반은 이런 형태이기 때문에 이런 형태가 됐을 때는 이제 조립 순서가 항상 어떤 재료를 받으셨을 때는 밑면과 옆면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밑면과 옆면을 먼저 해주시는 게 가장 제 경험으로는 제일 편한 방법이었어요. 근데 때로는 디자인에 따라서 밑면과 옆면이 먼저 오면 사이즈가 안 맞는 경우도 있어요. 어떤 경우에는. 그래서 그럴 때는 항상 밑면과 가장 사이즈가 딱 맞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거를 먼저 해주시면 그 다음에는 그냥 바로 아무 걱정 없이 붙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오늘은 본드를 이렇게 바르신 다음에 본드는 뭐 굳이 많이 바르신다고 해서 조립이 잘 되는 건 아니고요. 오히려 불편할 수 있어요. 움직이기 때문에. 그래서 얇게 펴 발라주시고 제가 지금 본드를 먼저 바르는 이유는 본드를 바른 상태에서 옆면이 오는 걸 작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약간 건조가 되면서 움직이지 않고 더 잘 붙더라고요. 초보자들은 이제 본드 발라놓고 작업할 때 막 움직이는데 그래서 저는 항상 이거를 먼저 이렇게 살짝 발라 놓습니다. 놓고 옆면이 되는 부분이 이제 지금 보면은 여기 이제 그림을 잠깐 넣었는데요. 그림이 밑면으로 뒤로 가지 않게 얘가 이쪽으로 이렇게 올라오게 하셔서 이제 조립을 하셔야 되는데 간혹 이렇게 거꾸로 붙이시는 분도 계세요. 그래서 띄어야 되니까 그림이 이렇게 있는 경우에는 항상 이게 내가 보이는 쪽으로 해서 얘가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못만 박아주면 뭐 어려울 것도 없고 저거 못할 게 없겠죠. 그런데 경험이 없으신 분들은 본드 붙여놨고 또 이 각도 맞춰야 되고 내가 망치질도 해야 되고 못도 잡아야 돼요. 그래서 결코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제 노하우를 하나 알려드리려고 해요. 본드를 싹 발라놓은 다음에 저는 항상 못을 미리 박아놓는다. 못을 미리 박아놓을 거예요. 그래서 못을 미리 박아놓을 거는 또 초보자들은 어디다 박아야 되지? 굉장히 걱정이 많으시잖아요. 끝에서 0.5 내지는 1cm 들어가는 곳이고요.
요 나무 두께와 요 나무가 만나야 되기 때문에 이게 1.2T여서 뭐 반 0.6 정도 그 정도 폭에다가 이제 박아주시면 되는데 이거 저 박을 때 잘 모르겠어 하시면 똑같은 부자재를 옆에 이렇게 세워 놓으시고요. 그래서 요 두께를 생각하셔서 0.5 내지 1cm 들어온 자리에 요 나무와 만나는 두께 가운데쯤으로 찍어 놓으시고 이제 이렇게 미리 못을 박아 놓으실 거예요. 근데 요 미리 못을 박아 놓는 것도 그냥 이렇게 살짝 한 번만 박으면 의미가 없어요. 이따가 본드 때문에 움직일 때 불편함을 덜하기 위해서 못을 안 잡으려고 하기 때문에 가급적 최대한 똑바로 간 상태에서 많이 박아주세요. 물론 당연히 제일 중요한 건 왼손이 못을 일자로 잘 들어가게 해주시고요. 최대한 많이. 그래서 이 나무에서 바깥으로 나오시면 안 되지만 나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많이 박아 놓으시면 이따가 올려서 이 못을 잡아야 되는 그런 수고로움은 덜어지고 못도 일자로 잘 들어가겠죠. 그래서 지금 오늘 우리가 만드는 요 정도 요 옆면 정도 사이즈는 3개 정도. 요 그립이 앞쪽으로 오는 거 확인하시고 이제 올려서 박으실 건데 처음부터 양쪽 끝에 가운데가 다 맞으려고 애쓰실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내가 먼저 망치질 할 곳만 옆면과 요 직각만 여기만 하나만 뭐 여기까지 맞춰주시면 좋지만 여기 좀 삐뚤어져도 괜찮아요. 여기만 딱 일자로 맞추신 상태에서 제일 먼저 망치질 할 곳만 맞춘 상태에서 그대로 아까 못을 잘 박아놨기 때문에 그대로 망치질 하시고 다시 두 번째 할 때 요 면이 안 맞았으면 밀거나 당겨서 맞춰서 다시 두 번째를 그대로 수평으로 내려오게 이렇게 박습니다. 그럼 다시 마지막 하나 확인만 해주셔서 각만 맞게 밀고 당긴 상태에서 지금 제가 망치질을 요 스낵 힘으로 이 힘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도 안 힘들어요. 저는 힘 하나도 안 들이고 이 망치의 머리가 자기의 힘으로 이렇게 박아줍니다. 하지만 얘는 이렇게 올려놓으면 편안하거든요. 이렇게 잡고 해도. 그래서 못을 미리 박지 않고 바로 할 건데 역시 여기도 본드는 필수이기 때문에 요 면이 닿는 요 부분까지 디귿자로 본드를 바르시고요. 아주 편리하게 잘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못을 박지 않아도 크게 불편함이 없다고 해서 본드를 바르고 올렸습니다. 그래서 일단 양쪽 끝이 다 맞나 확인을 하신 다음에 여기 바로 이제 못 작업을 하실 건데요. 오늘의 제일 중요한 조심해야 될 부분이 하나 있는데요. 첫 번째 못 작업이 끝나고 두 번째 못 작업을 하실 때는 먼저 제일 처음에 작업한 이 못을 잘 살펴보셔야 돼요. 어디에 있나? 그래서 여기에 못을 2개 박을 건데 기본 제가 설명드린 대로 옆에 0.5 들어온 상태에서 1.2 나누기 2, 0.6 해서 이렇게 온 요 상태가 아주 최상의 자리죠. 그래서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박다 보면 당연히 깨져요. 왜냐면 얘랑 만나기 때문에요. 얘가 못이 아까 여기서 이렇게 이만큼 들어오게 박았기 때문에 얘랑 만나면 당연히 못과 못이 부딪혀서 깨지겠죠. 그래서 두 번째 작업할 때는 첫 번째 못이 여기 있구나 하면 얘를 배려해서 살짝 위로 올라가시는 거예요. 올라가셔서 하나 해주고 끝에 해주시고. 근데 사실 요 정도 넓이에서는 저는 그냥 하나만, 약간 위쪽으로 하나만 해주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본드가 바르기 전까지는 경고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2개로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요 못보다는 살짝 올라간 위치로 박아주고요. 마지막 하나. 이렇게 해서 못과 나무를 가지고 목공은 또 그래도 기본이 못과 망치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못자리가 싫지가 않아서 오늘 못과 망치로 간단한 트레이를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만든 모양의 트레이가 이렇게 완성. 그래서 여기 저는 박수군 화가의 마을에 있는 공방에서
지금 12년째 이렇게 교육 목공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는 특별히 이제 학생들이나 외부에서 오셨을 때 박수근님의 그림을 이용해서 많이 교육을 하고 있어요. 오늘 이제 유튜브 촬영 첫 기념으로 이제 저의 그 작품을 이렇게 그림으로 이렇게 넣어봤습니다. 그럼 이 작업을 위해서 그림을 다시 그린 거네요? 네, 처음 작업을 하고 오늘 첫 출시를 해봤습니다. 그러면 마리오네트 이걸 말하는 거죠? 네. 자, 그러면 이제 네, 오늘 완성한 요 증반입니다. 작품이 지금 이제 완성된 겁니까? 네. 그러면 이거를 색깔을 다른 색을 선택하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색깔은 뭐 만약에 필요하셔서 재료를 받아보시면 페인팅이라든가 이런 게 집에 있으신 분도 계시고 또 나름 인터넷에서 본인이 직접 뭐 색깔은 구매하셔서 선택하셔도 되고. 이제 네. 그러면 오늘 작업한 이런 이 이제 쟁반을 네. 이제 아까 처음에 본 그 재료 상태로 네. 이제 주문을 하면 살 수 있는 거죠? 네, 네. 이 그림도 이제 다 넣어주는 거죠? 유튜브에 보시고 주문하시면 제 그림을 넣어드리겠습니다. 특별히 넣어주는 네, 겁니다. 네. 그러면 자, 그러면 이거를 세트로 네. 여기 필요한 모든 재료가 다 들어간다는 거죠? 네. 네. 아까 맨 처음에 본 그 재료들을 네. 요거 하나를 만들 수 있게. 네. 그럼 그렇게 그러면 요 DIY 세트를 네. 주문을 하게 되면 네. 어떤 선택을 할 수 있는지 조금 설명해 주세요. 일단 오늘 보여드린 그 트레이를 기본으로 준비를 한다고 생각하면 이렇게 원형, 손잡이가 있는 원형 디자인과 박수근 미술관에도 많이 나가지만 이런 심플한 걸 또 굉장히 좋아하세요. 그래서 이렇게 민자 요 두 가지, 디자인은 요 두 가지이고 사이즈는 예를 들면 세트도 있고 아니면 뭐 좀 큰 거, 작은 거 한번 해보시겠다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따로따로 하셔도 되고요. 이제 컬러는 여기 월넛, 오크, 무색 이렇게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색깔은 이 세 가지. 네. 그다음에 디자인은 손잡이가 있는 원형과 이런 디자인. 예. 그다음에 손잡이가 없는 디자인. 민자, 예. 그러면 총 6가지의 그런 종류를 지금 이제 선택할 수 있다는 거네요. 네. 그렇게 되죠. 색깔을 네, 포함한다면. 네, 네, 네. 그러면 이런 작업을 집에서 손수 해 보시고 싶은 분들은 제가 그 영상 설명에다가 이 세트를 주문할 수 있는 전화번호와 여러 가지 필요한 정보를 올려놓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렇게 트레이를 만드는 작업을 보셨는데요. 앞으로 점점 더 다양하고 흥미로운 그런 그 작업을 소개해 드리도록, 그러면서 우리가 이 스스로 뭔가를 만들 수 있는 그런 그 기술들을 차근차근 익혀 나갈 수 있도록 한번 제 채널에서 이 프로그램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많이 많이 봐주세요.